선생님, 다음 주에도 시험 있어요? 있을 겁니다. 와, 다음 주에. 다음 주에 95점으로. 다음 주가 제일 어렵습니다. 보이를 법칙, 자료의 법칙 시험 칠 겁니다. 명예회복. 나중에 쌤이 시험은 다시 얘기를 해줄게. 자, 그러면 42쪽. 자, B. 상태 변화와 입자 배열의 변화. 그래서 자, 1번에 물질의 상태와 입자 배열되어 있는데 이것도 선생님이 필기할 게 없어서 책 그대로 봅니다. 알겠지? 자, 고체 동그라미 쳐봐. 고체는 우리가 밑에 있는 그림처럼 입자하고 입자 사이가 되게 붙어 있고 맞지? 그 다음에 규칙적으로 되어 있다 맞지요? 예. 자, 그래서 그 밑에 운동 동그라미 쳐서 너희들 고체는 운동 안 하나? 합니다. 하지? 뭐 합니까? 진동. 제자리에서 진동만 합니다. 그 다음에 배열 보면 규칙적이지 맞지? 그 다음에 입자 사이 거리 동그라미 쳐서 거리 뭐라고 얘기할래요? 규칙적으로. 매우 가깝다 해야지 맞지? 고체는 거리가 매우 가깝다 알겠지? 예. 그 다음에 액체 봐라 액체. 자, 액체 동그라미 쳐서 밑에 그림 봐라. 고체보다는 조금 불규칙적이다 맞지? 예. 그림을 보니까. 근데 운동도 고체보다는 운동이 속도가 조금 더 빠르겠지? 예. 그 다음에 거리도 고체보다는 거리가 조금 멀대. 근데 우리는 출제가 많이 되는 게 뭐냐면 오른쪽에 기체입니다. 기체 동그라미 쳐요. 자, 기체 밑에 그림 보세요. 속력도 억수로 빠른 것 같다 맞지? 그럼 거리도 고체 액체보다도 거리가 멀다 맞지? 그래서 밑에 줄쳐라. 매우 활발한 줄치고 배열도 매우 불규칙적 줄치세요. 그 다음 거리도 매우 멀다 줄치세요. 그러면 자 봐. 지금 우리가 거리로 봤을 때 거리가 제일 먼 게 누구였지요? 기체. 기체 다음에 액체. 액체 다음에 고체. 고체. 요렇습니다. 알겠죠? 근데 너희들 인력이라고 들어봤나? 인력? 네. 인력이 뭐야? 사람의 그거. 숫자? 인자가 사람 인자가 아닙니다. 아니요. 사람의 힘 당길 인자지 맞지? 그래서 서로 당기는 힘이야. 당기는 힘. 그러면 너희들 생각에 당기는 힘은 거리가 가까울 때가 당기는 힘이 세겠니? 거리가 멀 때가 당기는 힘이 세겠니? 가까울 때. 가까울 때지. 그러면 인력이 제일 큰 거는 누구겠니? 가까워지니까 기체. 고체. 그 다음이 액체. 그 다음이 기체. 이렇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건 필기할 게 아니라 우리 플러스 강의 1번 보세요. 플러스 강의 1번. 입자 사이에 줄쳐라. 서로 잡아 당기는 힘. 그럼 서로 잡아 당기는 힘이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체가 매우 강하다. 액체는 약하다. 그 다음 기체는 작용하지 않는다. 그 밑에다가 이렇게 좀 적어보세요. 자,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갖다 우리 인력이라 하거든. 근데 인력은 고체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액체, 그 다음에 기체.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됩니다. 다음 본문의 2번. 상태 변화와 입자 배열의 변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고체가 액체되고 액체가 기체되고 기체가 이렇게 되는 거 쌤 봐라. 태규. 그때 쌤 외우라 했는데 쌤만 봐라. 알았지? 고체가 액체되는 걸 뭐라 그래요? 청계야 뭐고? 네. 아, 찬서야. 뭐예요 이거? 고체가 액체되는 거. 기화. 에? 아니에요? 야, 오늘 수업 끝. 백화. 윤예지 맞지? 뭐 5만 원 다 나온다. 기화 아니었어요? 융화가 아니고 융해. 아이고. 그 다음에 그 꿀로는 뭐라 그래요? 융해. 다른 거였구나. 그 다음에 액체가 기체되는 거. 기화. 그렇지. 여기 기화. 기체가 액체되는 거. 액화. 액화. 고체가 기체되는 거. 승화. 승화. 기체가 고체되는 거. 승화지. 윤호야. 이 중에서 가열에 해당하는 상태 변화 3개. 가열하면 상태 변화 3개. 지은데 이거는. 해봐. 가열했을 때.
어디야? 가열했을 때 융의 이화 승화인데 어디서 들어가는 승화? 그겁니다. 알겠니? 그 다음에 그 반대 음고, 액화, 그 다음에 기체에서 고체로 가는 승화, 이거는 냉각입니다. 알겠죠? 예. 그러면 그 그림 밑에 가열할 때 동그라미 쳐라. 가열할 때 동그라미 쳐서 상태 변화 누구 있다 그랬지? 융의 줄치고, 기와 줄치고, 고체에서 기체로 가는 승화 줄치고. 너희들 가열할 때 입자 운동 어떻게 했니? 활발해지겠니? 둔해지겠니? 활발 줄치고. 그 다음에 입자 배열은 규칙적으로 되겠니? 불규칙적으로 되겠니? 불규칙적 줄치고. 입자 사이 거리는 멀어지겠니? 가까워지겠니? 멀어져요. 멀어진 줄치고. 오른쪽에 냉각할 때 동그라미 쳐서. 냉각하는 상태 변화 뭐 있죠? 음고 액화 승화. 음보 줄치고, 액화 줄치고. 그 다음 승화도 어디서 들어가는? 기체에서 고체로 가는 승화다. 그럼 냉각을 시키면 입자 운동 어떻게 되겠니? 분해져요. 분해진다 줄치고. 배열은요? 규칙적 줄치고. 거리는요? 가까워진 줄치대. 됐습니까? 예. 권민우. 냉각하는 상태 변화가 뭐 있어? 냉각. 음. 액화 승화. 액화, 승화. 승화. 그 다음에 기화. 기화. 은고 맞다. 너 다음 주까지 외우고 왔어. 알았지? 자, 그래서 우리가 가열할 때하고 냉각할 때 상태 변화가 뭐 있는지 알아야 되고,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는지 둔해지는지, 배열이 규칙적으로 되는지 불규칙적으로 되는지, 거리가 멀어지는지 가까워지는지 그런 거 알아둬야 됩니다. 알겠지요? 자, 그 다음 그 밑에 3번. 상태 변화에 따라서 성질과 질량 변화 줄쳐라. 잠깐만. 이게 난 계속 올해 시험 언제 가야 75점이 저번보다 1점 해. 가오버리구나. 가오가 아니라 친구가 시끄럽다나. 나오기 맞아. 그렇게 하라면 내가 뭐라 돼. 지금 엄청 안 되지. 착하다 지금. 누구랑 다르지? 나 차가 많네. 뭘 차가냐? 네, 이거 얼마인지 알아? 이거 이거 얼마인지 1,000원. 4만 자, 그래서 그게 성질과 질량 변화 줄쳐서 너희들 상태가 변할 때 성질이 변하겠니? 아니요. 얼음이 물되었어요. 성질 변합니까? 아니요. 물이 수증기가 됐어요. 성질 변하겠니? 아니요. 변하지 않는다. 알겠지? 네. 자, 그래서 왜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화살 때 뒤에 줄쳐라. 입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았지? 입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습니다. 너희들 우리가 저번에 만약에 지금 물일 때 입자 개수가 4개가 있었어. 알겠지? 예. 그럼 이 4개가 다 증발돼서 수증기가 됐어. 네. 입자 개수가 몇 개겠니? 4개. 4개입니다. 알았지? 그래서 입자 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질량이 변하겠니? 안 변하겠니? 안 변하네요. 안 변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알았죠? 질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 4번 별표 3개 치세요. 4번 별표 3개 쳐서 부피 변화 주셔요. 부피 변화. 자, 우리가 고체가 액체됐습니다. 부피 어떻게 되겠니? 부피가 변해. 증가 감소. 감소. 고체가 액체됐습니다. 부피 감소. 고체가 액체되는데 부피가 감소합니까? 증가. 부피. 증가. 와, 너희들은 왜 그렇지요? 너희들 다시 액체가 기체됐습니다. 부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액체가. 그럼 액체가 기체되는 건 증가제? 네. 고체가 액체되는 건 증가다 부피예요. 그게 증가잖아. 내가 증가를 했어. 자, 안 되겠다. 요거는
외우고 있어야 되니까 필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요 단원에서 필기 처음이제? 예. 자, 어떻게 필기하냐면 이렇게 해서 물질에 상태 변화 필기 처음이가? 아니요. 아니요. 앞에 있어요. 아까 전에 아니 처음이에요. 아니야. 융해랑 이거 그거 적어야 되겠어. 그거는 책에 적는 건데. 우리 그때 삼각형 그거 혹시 하지 않았나? 했어요. 그랬지? 아니야. 봐봐. 그러면 그게 몇 번이지? 이거 그냥 상태 변화 이렇게만 쓰면 돼.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다가 1번 해가지고 그 밑에다 쓰면 됩니다. 1번에다 그 밑에다 그대로 쓰면 된다, 알겠지? 그래서 1번에서 뭐를 갖다가 적을 거냐면 이렇게 적을 거다. 상태 변화 시 질량과 부피가 어떻게 되는지 볼 겁니다. 상태 변화 시 질량과 부피. 먼저 1번. 질량은 아까 어떻게 된다 그랬지? 똑같다 그랬지, 맞지? 1점. 질량 일정하다 그랬다. 이유가 뭐라 그랬지? 입자의 종류, 개수. 이게 변하나 안 변하나? 안 변한다. 이게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피를 볼 건데 부피를 갖다 우리 두 개로 생각해서 알아둬야 돼요. 잘 봐. 일반적인 물질은 있잖아. 부피가 어떻게 되냐면 고체보다는 액체가 큽니다. 액체보다는 기체가 큽니다. 알겠죠? 일반적인 물질은. 근데 예외가 한 놈이 딱 있어요. 그래서 한 놈이 있기 때문에 그 놈을 외워야 됩니다. 자, 예외. 누구냐면 물이에요. 물. 그래서 물은 부피를 보면 제일 작은 게 액체고 그 다음이 고체고 기체입니다. 물만 이렇습니다. 그래서 밑에다가 이렇게 밟아봐. 요렇게 물이 있으면 너희들 물을 갖다가 얼려본 적 있나? 얼려보면 부피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 커집니다. 얼음 때문에. 그래서 아까 여기 보면 액체보다는 고체가 부피가 더 큰 거예요.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꼭 외워두세요. 이건 나중에 2학년이 돼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부피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해라. 너희들 상태가 변할 때 질량이 줄어드는 거에 대해 질량이 변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 질량은 무조건 일정합니다. 알겠지? 예. 근데 부피를 보면 거의 대부분의 물질들은 고체가 부피가 제일 작고 그 다음에 액체, 기체 순서인데 물만이지 얘만 액체가 부피가 제일 작고 그 다음에 고체다. 알겠지? 기체가 제일 큰 건 똑같지 않지? 요 수몰이 바뀐다는 사실 요거만 잘 기억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책 좀 보시죠. 자, 4번 아까 선생님이 부피 변화 줄쳐라 했는데 부피는 변한대요. 자, 왜 그러냐면 자, 뒤쪽으로 읽어볼게. 물질을 이루는 입자의 배열이 달라져서 입자 사이 거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줄쳐라. 입자 사이 거리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거리 보면 고체, 액체, 기체 중에서 거리가 제일 짧은 게 누구야? 고체지. 그 다음이 액체고 기체가 제일 멀잖아. 부피도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부피가 제일 작은 거 고체, 그 다음에 액체, 그 다음에 기체, 이런 순서다. 이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밑에 표에 일반적인 물질 동그라미 쳐. 일반적인 물질을 보면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융해, 기화, 고체에서 기체로 가는 승화. 그러면 얘네들은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부피가 증가하지. 그 다음에 음고, 액화, 기체에서 고체로 가는 승화를 보면 이건 냉각이잖아, 맞지? 그럼 이렇게 냉각될 때는 거리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부피가 감소하거든요.
그래서 밑에 화살표 줄 쳐야 됩니다. 고체보다는 액체, 액체보다는 기체. 그렇게 부피가 증가한다. 알겠지? 근데 누가 예외라 그랬지? 물 동그라미 치고 별표 또 3개 때리세요. 선생님 중요하니까 계속 별표 치는 거야. 알겠지? 자, 물은요. 거기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 있지? 그거 줄 쳐라. 물이 부피가 제일 작고 그 다음에 얼음이다. 알겠지? 그 다음 수증기. 그래서 물이 제일 작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둬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플러스 강의에 2번 봐라. 2번. 드라이아이스의 승화에 따른 질량과 부피 변화 이래가지고 드라이아이스 줄 쳐라.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는데 드라이아이스는 무슨 물질이지? 액화. 무슨 물질? 고체. 고체인데 무슨 물질이라 그래요? 특정. 앞바닥 넘겨서 플러스 강의 4번 봅니다. 승화성 물질이라 돼 있지. 예. 승화성 물질이 뭐예요? 승화되는 물질. 액체 상태가 있나 없나? 없다. 없다는 거다. 알겠지? 고체에서 기체, 기체에서 고체 바로 가는 거야. 그럼 거기에 아까 드라이아이스 줄 쳐가지고 승화성 물질이라고 적으세요. 자, 그랬을 때 질량과 부피 변화를 볼 건데 밑에 쌤 읽어볼게. 비닐 봉지 속에 드라이아이스를 넣고 입구를 막은 후에 변화를 관찰한다. 그래서 밑에 첫 번째 사진을 보면 저울 위에 드라이아이스를 올려놓으니까 거기 눈금이 얼마 나와 있노? 6.23 이렇게 나와 있지 맞지? 네. 근데 이제 비닐 봉지에다가 그걸 집어넣으니까 그것도 6.23 나온다 맞지요? 네. 그래서 그 밑에 봐라. 승화할 때 질량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하지 맞지? 근데 그 밑에 승화할 때 부피는 변하나 안 변하나? 변합니다. 알겠지?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 다음 그 밑에 3번 봐라. 3번. 액체 양초와 물의 상태 변화에 따라서 부피 변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양초는 일반적인 물질입니다. 그러면 양초가 이제 굳었어. 응고가 됐다. 그럼 응고는 어디서 들어가는 게 응고지? 액체에서 고체로 가는 게 응고지 맞지? 네. 그러면 액체가 고체되면 부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소하지. 그래서 양초 중간에 이렇게 움푹 패이는 거예요. 부피가 줄어드니까 고체되면서 알겠지? 근데 물 봐라 물. 물이 응고한다는 소리는 물이 얼음으로 되는 거잖아 맞지? 네. 물이 얼음으로 될 때 부피 어떻게 됩니까? 커져요. 증가하지 맞지? 그러니까 중간에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겁니다. 요거 반드시 이해해야 된다 알겠지? 우리 저기 제일 밑에 본문 제일 밑에 보세요. 자,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줄쳐라.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하는 것. 그 밑에 완결표 칠게요. 완결표. 우리 상태가 변한다는 것은 고체가 액체되고 액체가 기체되는 거잖아. 맞지? 이렇게 됐을 때 변하지 않는 것 줄쳐봐. 변하지 않는 것. 뭐가 변하지 않노? 입자의 종류 줄치고. 또 개수 줄치세요. 그럼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변하지 않노? 성질과 질량. 성질과 질량 줄치면 됩니다. 그 다음 변하는 것 줄쳐봐. 뭐가 변하냐면 운동 줄쳐봐. 배열 줄치고 거리 줄치세요. 이런 것들이 변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부피가 변합니다. 부피 줄쳐라. 부피. 다시 우리가 상태 변할 때 성질 변하나 안 변하나? 안 되네요. 안 변합니다. 질량 변하나 안 변하나? 안 변합니다. 부피는 어떻게 돼요? 되네요. 변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43쪽에 네모넣기 문제 있어요. 네모넣기만 지금 빨리 풀어보면 돼요. 너 1학년 2학기 이거 잘 배워라. 여기서부터 너희들 시험 치잖아, 맞지? 이거 지금 융해, 뭐 기화, 승화 이런 것들 지금 시험 학교 시험 치는데 100점 못 받으면 쌤이 혼내킬 거거든. 공부 잘하나?
다 되었어요. 네. 다 부를까? 예. 이는 덜 됐는데. 여기서 누구나 빨리 해라. 됐어요? 예. 다 부른다. 고체, 액체, 기체, 그 밑에 융해, 기화, 고체에서 기체, 그 밑에 성질, 질량, 그 밑에 부피입니다. 됐습니까? 오른쪽 숙제다. 다음 배치. 우리 탐구에 했나 안 했나? 했어요. 했어요. 넘어갑시다. 탐구 B는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까? 탐구 B 봐라. 상태 변화할 때 질량 동그라미 쳐라. 제목이 질량 동그라미 쳐서 우리 질량 변화는 안 변하나? 안 되네요. 그럼 그 위에다 일정이라고 찍으세요. 그 다음 똑같이 부피 동그라미 치세요. 변하나 안 변하나? 되네요. 변화 이렇게 적어놔라. 변함 적어라. 변함. 됐습니까? 자 실험 1을 봐라. 아세톤 너희들 본 적 있나? 예. 고체, 액체, 기체. 액체제. 체. 너희들 아세톤이 뭐예요? 매니큐어 지우는 거잖아. 네. 그럼 매니큐어 지우는 거야. 액체다 액체 알겠지? 네. 그래서 상태 변화할 때 나타나는 질량 변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질량 변화는 보라만은 질량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사진 봐라. 삼각 플라스틱 안에 전자줄 위에다가 아세톤을 갖다가 올려놨어. 그때 질량을 측정하니까 143이라고 돼 있지 맞지? 두 번째, 삼각 플라스틱에 따뜻한 바람을 불어넣었다는 소리는 가열을 해줬다는 소리다. 알겠지? 그러면 아세톤이 액체에서 기체 되겠지? 우리 액체가 기체되는 걸 뭐라 그래? 기화. 기화라고 그러지 맞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액체 상태의 아세톤이 모두 기화하고 나서 질량을 측정하니까 그대로 143이다 맞죠? 그래서 기화되더라도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밑에 정리 보세요. 물질의 상태가 변할 때 입자 종류, 개수가 변하지 않으므로 물질의 뭐는 일정하다? 질량은 일정하다. 그 다음 그 밑에 실험 2. 아세톤이 상태 변할 때 나타나는 부피 변화 그랬으니까 자, 첫 번째 사진을 보면 페트병에 아세톤을 1ml 정도 넣는다. 두 번째, 페트병을 눌러서 공기를 빼낸 후에 뚜껑을 닫는다. 세 번째, 페트병에 따뜻한 바람을 넣어주면 그러면 그 안에서 또 아세톤이 뭐 되겠니? 기화되겠지. 그럼 기화되니까 결과 페트병이 부풀어 오른다. 아세톤이 기화하면서 부피가 증가합니다. 너희들 액체가 기체되면서 부피가 증가하지 맞지? 그 밑에 정리 들어갑니다. 물질의 상태가 변할 때 입자의 뭐가 변해? 입자의 성질. 상태? 입자의 배열이 변해. 입자 사이 뭐가 달라져? 거리가 달라지므로 물질의 부피가 변한다. 됐습니까? 예. 오른쪽에 1번부터 4번까지 풀어봅시다. 자, 우리 7시에 마치자. 예.
그런 사람 하셨어요? 앞으로. 자, 1번의 답이 OOX. OOX. 그 다음 2번에 1번 질량 일정하다 아니면 같다 이러면 돼요. 그냥 강하지 않나? 그래서 2번은 그 글자 넣어서 썼으면 동그라미 쳐야 돼요. 3번에 너희들 그림을 그리면서 그림 어떻게 그려야 되겠니? 동그라미를 갖다가 거리를 더 멀리 그리겠지. 개수는 몇 개 그려야 돼요? 10개 그대로 그려야 된다. 알았지? 그 다음 4번의 답은 4번입니다. 넘어갑시다. 숙제 나갑니다. 48부터 51까지. 그 다음에 저 뒤로 한번 넘겨볼래? 저 뒤에 보충자료 있지. 보충자료에 몇 쪽까지 풀렸습니까? 시험 대비 교재 있잖아. 그거. 몇 쪽까지 풀렸니? 9쪽이요. 9쪽까지. 9쪽까지 풀렸습니까? 네. 그럼 9쪽까지 풀렸으면 너희들 지금 다음 주에 들어오면 선생님 시험 칠 거예요. 이 볼 차려봅시다. 그래서 숙제가 10쪽부터 14쪽에 1단계 5번 있지? 1단계 5번까지 숙제야. 그래서 다음 주에 시험 범위를 갖다가 선생님 다시 한번 알려주면 책 앞으로 돌아와서 책 앞쪽에 18쪽부터 공부를 해서 어디까지냐면 문제도 책에 있는 문제도 풀어봐야 되는데 너희들 32쪽까지야. 32쪽까지가 다음 주에 치는 시험 범위입니다. 우리 여기서 배웠던 게 보일의 법칙하고 샤넬 법칙 배웠던 거 기억하지? 보일의 법칙, 샤넬 법칙 공부해서 올 수 있도록 하세요. 반드시. 했나요? 네. 자, 갑시다. 다 표시했으면 이제 52쪽 넘기세요. 우리 교재 52. 자, 필기가 52쪽에 보면 제목이 보면 상태 변화와 열 에너지. 자, 상태 변화와 열 에너지. 자, 그러면 우리 상태 변화할 때 열 에너지가 출입을 해야 되거든요. 상태가 변할 때 열 에너지 출입을 해야 됩니다. 그럼 봐라. 너희들 고체가 액체되는 걸 뭐라 그런다 그랬지? 융해라 그랬지, 맞지? 근데 그 융해시키려고 그러면 열이 들어와야 되지, 맞지? 그래서 이때 열을 갖다가 융해열이라고 합니다. 융해열. 그럼 너희들 융해열은 가열이야, 냉각이야? 가열입니다. 그 다음에 액체가 기체되는 거 뭐라 그랬지? 기화라 그랬지. 그럼 기화될 때는 열이 들어와야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는 기화열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너희들 고체가 기체되는 걸 뭐라 그래? 승화라 그러지 맞죠? 승화될 때도 열이 들어와야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는 승화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너희들 기억해줘야 될 게, 진쌤이 빨간색으로 쓰는 거 있지 맞지? 빨간색으로 썼잖아 맞지? 저 빨간색으로 쓰는 거는 가열입니까? 냉각입니까? 가열이지? 가열을 한다는 소리는 열을 흡수해야 되는 거예요? 열을 방출해야 되는 거예요? 열을 흡수해요. 오케이. 요거 열 흡수라는 거 잘 알아둬라. 알았지? 가열 이꼴이 열 흡수입니다. 알겠니? 자, 그 다음 너희들 기체가 액체되는 거 뭐라 그래요? 액화. 자, 화살 때는 이렇게 하고 액화라 그러는데 액화될 때도 열이 출입해야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때 열을 갖다 우리는 액화열이라고 얘기해요. 액화열. 그 다음 액체가 고체되는 거
온도라고 했지 맞지? 근데 요거를 우리는 온도 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열 출입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기체가 고체되는 거 뭐라 그래? 승화라 그러지? 그래서 이거 승화열이라고 표현합니다. 승화열. 그럼 지금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표기하는 게 있잖아. 가열입니까? 냉각입니까? 냉각이다. 너희들 냉각을 했다는 소리는 열을 뭐 했다는 거지? 그렇죠. 열 방출. 이거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돼. 반드시. 특수로 중요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2번 이래가지고 가열 곡선을 한번 볼게요. 가열 곡선. 너희들 가열을 한다는 소리는 열을 뭐 한다고 얘기했지요? 열을 흡수지 마. 열 흡수합니다.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자, 여기가 온도, 그 다음 여기가 시간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제일 처음에 고체부터 시작해서 온도가 이렇게 일정해지다가 온도가 또 올라가다가 일정해지다가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다. 이게 지금 가열 곡선입니다. 그래서 상태로 보면 처음 시작하는 걸 쌤이 고체라고 얘기할게. 고. 그 다음에 여기를 갖다 액. 그 다음에 여기를 기. 이렇게 쓸게요. 고, 액, 기. 그러면 너희들 고체가 액체될 때 요때 온도가 일정하잖아, 맞지? 너희들 고체가 액체될 때를 우리가 녹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온도를 갖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녹는 점이라고 얘기합니다. 녹는 점. 너희들 얼음의 녹는 점이 몇 도인지 아나? 몇 도인지? 0도. 얼음이 0도 되면 물로 녹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녹는 점에서는 고체도 존재하고 있고 액체도 존재하고 있어요. 고 플러스 액.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액체에서 온도가 계속 올라가다 또 이게 온도가 일정해지지? 액체가 기체로 변할 때 보니까 온도가 또 일정하지? 여기를 무슨 점이라 하겠니? 중발점. 끓는 점. 끓는 점 안 들어봤나? 너희들 물에 끓는 점 몇 도예요? 100도 이상. 100도지, 100도 맞지? 그래서 이렇게 온도가 일정해지는 이 부분이 상태가 변하는 부분인데 여기서는 액체하고 기체하고 같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근데 여기 두 개가 보니까 온도가 일정하잖아, 맞지? 온도가 일정한 이유 암기해. 왜 녹는 점에서 온도가 일정하고 끓는 점에서 온도가 일정합니까? 뭐라고 해야 되냐면 가해준 열 에너지가 모두 상태 변화 하는데 사용했기 때문에 나는 열을 계속해서 가해주고 있거든. 가해주고 있는데 온도가 왜 일정합니까? 그러면 그때 받은 열 가지고 상태 변화는 있었어요. 고체가 액체되고 액체가 기체되는 상태 변화를 하는데 썼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하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너희들은 요 곡선 밑에다가 적으면 됩니다. 요 곡선 밑에다가 이제 동그라미 적어요. 뭐냐면 지금 이렇게 되는 거는 열을 뭐 한 거야? 흡수한 거지, 맞지? 너희들 열을 흡수하게 되면 운동이 어떻게 되니? 활발해지겠지, 맞지? 운동이 활발하다는 소리는 거리가 어떻게 돼요? 멀어지는 거지, 맞지? 그래서 아까 우리가 부피가 증가한다고 얘기했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가열 곡선이다.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된다, 알겠지? 넘어가도 되겠니? 다음 이제
3번 해가지고 적으세요. 3번. 너희들 이거 밑에다 적어야 됩니다. 선생님, 요 화면에 지금 안 들어가서 여기 적는 거예요. 알겠지? 예. 자, 냉각. 너희들 냉각이 된다는 거는 열을 뭐 하는 거죠? 방출이죠. 열 방출. 그래프 그려볼게요. 자, 요렇게 이런 식으로. 요거 일정하게 그려야 됩니다. 여기 온도, 여기 시간.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근데 시작을 어디서부터 시작할 거냐면 여기 시작을 쓰면 액체라고 시작을 할게. 액체. 너 액체가 온도가 점점 낮아지다가 나중에 뭘로 변하니? 액체가 온도가 낮아지다가 고체로 변하겠지. 그래서 여기가 고체예요. 근데 액체가 고체로 변할 때 보면 이렇게 온도가 일정해지는 부분 있지? 여기를 무슨 점이라 할게요? 일정점. 액체가 고체될 때, 물이 얼음이 될 때, 그때 온도가 일정해지는 구간을 어느 점이라 해요? 어느 점. 언제요? 물의 어느 점이 몇 도겠니? 0도. 0도예요. 0도. 알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얼음이 물로 녹을 때 녹는 점 0도. 맞지? 그 다음에 물이 얼음으로 얼 때 어느 점도 0도. 같은 물질이면 녹는 점과 어느 점이 같습니다. 그거 나중에 2학년 때 배울 거예요. 알겠죠? 알아두세요. 근데 여기 지금 어느 점에 보니까 또 온도가 일정하지 맞지? 네. 그래서 이때는 액체하고 고체하고 또 함께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럼 봐. 지금 가열할 때도 온도가 일정할 때 보면 그 이유가 있었지 맞지? 예. 냉각할 때 여기 온도가 일정하지? 예. 요것도 이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외워야 돼요. 온도가 일정한 이유를 외워야 됩니다. 자,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 열 에너지를 방출하여 온도가 일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을 방출하게 되면 온도가 낮아지는 걸 막아줬기 때문에 그래요. 얘들은 지금 온도가 낮아지고 있고 얘도 낮아지고 있는데 얘는 일정하잖아. 상태 변화할 때 열을 방출하거든요. 그래서 그 방출하다 보니까 온도가 낮아지는 걸 막아서 그래요. 열을 방출하여 온도가 일정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 그래프 밑에 또 요거 적어라. 동그라미 해가지고 적으세요. 뭐라고 적어야 되냐면 열을 갖다가 방출했습니다. 열을 방출했다는 소리는 입자 운동이 어떻게 돼요? 그치? 둔해지. 입자 운동이 둔해져요. 입자 운동이 둔해졌다는 소리는 거리가 어떻게 됐다는 거지? 가까워져. 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됐나요? 네. 책 봅니다. 자, 우리 책에 보면 A. 상태 변화와 열 에너지 1번 봐라. 상태 변화와 열 에너지 추리에 있는데 이쪽으로 좀 읽어볼게.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열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합니다. 이렇게 돼 있지 맞지? 그래놓고 그 밑에 그림을 보면 요거 나와 있죠. 앞에 별표 3개 때려서 요거 전부 다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책의 그림을 보면 빨간색 화살표 보입니까? 가열입니까? 냉각입니까? 가열이지. 가열은 열 에너지 흡수야 방출이야? 오른쪽에 줄쳐. 열 에너지를 흡수. 그럼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게 누가 있다고? 용의 줄치고 기와 줄치고 고체에서 기체로 가는 성화 줄치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림 보세요. 파란색 화살표 보이나? 파란색 화살표는 뭐니? 방출. 열 에너지 방출 줄치다. 냉각이지 냉각 맞지? 그래서 열 에너지 방출 줄치고 열 에너지 방출에 해당하는 거 누구 있노? 응고 줄치고
액화 줄치고 빛에서 고체로 가는 승화 줄치는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그 밑에 2번. 열에너지를 흡수하는 상태 변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가열곡선 줄쳐라. 뒤쪽에 있는 글자 쌤 읽어볼게요. 물체를 가열하면 온도가 높아진대. 가열하면 온도 높아지잖아, 맞지? 예. 근데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대요. 그래서 화살표 뒤에 작은 별표 하나 때리고 줄쳐야 됩니다. 외워야 됩니다. 가해준 열에너지가 모두 상태 변화에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열 곡선에서 여기 지금 온도가 일정하잖아, 맞지? 온도가 일정한 이유를 쓰시오. 그러면 이거 써야 됩니다. 가해준 열에너지가 모두 상태 변화하는데 사용되기 때문에. 됐니? 네. 그 다음 그 밑에 녹는 점 줄쳐라. 너희들 녹는 점은 뭐가 뭐로 변할 때 온도지요? 고체가 액체로 될 때 온도지, 맞지? 네. 일정해지는 온도다, 맞지요? 그 다음 끓는 점도 줄쳐봐. 너희들 끓는 점은 뭐가 뭐로 될 때 온도야? 액체가 고체. 그렇지. 액체가 기체될 때 온도지, 맞지? 그래서 그 밑에 그림 한번 보세요. 그래프 있는데 가는 지금 상태가 고체다, 맞지? 나와봐라. 나와보면 온도가 일정하지, 맞지? 그때가 우리는 상태가 변할 때야. 그때를 녹는 점이라 합니다. 녹는 점. 그래서 고체하고 액체가 함께 존재하고 있고, 그 다음 나와봐라. 나는 액체 상태입니다. 액체. 그 다음 나와봐라. 나도 보면 액체하고 기체하고 함께 있는 기화가 일어나는 부분, 끓는 점이라 그래요. 끓는 점. 그 다음에 기체 상태지, 맞지?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글자를 쌤이 읽어보면 가다마 온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림 보니까 가다마가 맞지? 예. 그 다음에 그 밑에도 줄쳐라. 나라 온도 일정. 나라의 온도가 일정한 이유가 뭐라 그랬지요? 화살표 뒤에 줄쳐라. 가해준 열에너지가 상태 변화하는데 사용되기 때문에. 됐나요? 네. 그 다음에 아까 녹는 점 찾아라. 녹는 점. 녹는 점에서 상태가 뭐와 뭐로 되어 있다 그랬지? 녹는 점에서 상태가 뭐와 뭐가 있다 그랬어? 액체 고체. 그렇지. 고체하고 액체가 있지. 녹는 점에서. 끓는 점에서는 누구하고 있다 그랬지? 먼저 액체 고체. 액체겠지. 됐습니까? 네.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열에너지 흡수 동그라미 쳐. 열에너지 흡수. 이쪽은 어떻게 된다고? 절반이. 전체 동그라미 쳐. 운동 활발히. 그럼 배열이 규칙적으로 되나 불규칙적으로 되나? 불규칙적으로. 그렇지. 전체 동그라미. 그럼 거리는 어떻게 되지요? 멀어지. 전체 동그라미. 됐나요? 예. 그 다음 그 밑에 3번 가자. 자, 열에너지 방출이라 그러면 무슨 곡선이냐? 열에너지 방출이면 냉각곡선. 1번에 냉각곡선 줄치기. 자, 뒤에 있는 글자 쌤 읽어볼게. 물질을 냉각하면 온도가 낮아지는데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 자, 줄자라. 상태 변화할 때 온도 일정하게 유지. 아까 요 얘기입니다. 냉각할 때 여기가 또 온도가 일정한데 일정한 이유가 뭐냐 이 말이 알겠죠? 예. 화살표 뒤에 작은 별표 하나 때리고 줄쳐서 이거 암기해야 됩니다. 저 뒤에 줄쳐라. 열에너지가 온도가 낮아지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거기 줄쳐서 외워야 됩니다. 열에너지가 온도가 낮아지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그 다음 그 밑에 어느 점 줄쳐라. 너희들 어느 점은 무슨 상태가 무슨 상태로 갈 때야? 액체 상태가. 액체가 고체. 고체될 때 맞지. 그래서 그 밑에 점 찍혀있는 거 줄 다 치자. 같은 물질의 녹는 점과 어느 점은 같다. 너희들 얼음의 녹는 점 몇 도? 0도. 물의 어느 점 몇 도? 0도. 그렇죠. 같은 물질이면 녹는 점 어느 점이 같다. 이해되지? 예. 그 밑에 그래프 봐라. 가나다. 가가 지금 액체고요. 다가 지금 고체입니다. 근데 나가 보니까 온도가 일정하지, 맞지? 예. 여기는 무슨 점? 어느 점? 어느 점에서는 누가 존재하고 있다 그랬지? 액체와 고체. 액체와 고체. 고체. 됐지? 오른쪽에 있는 글자 쌤 잠깐만 볼게요. 가하고 다는 온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별로 필요 없는 소리고. 그 다음 줄쳐라. 온도 일정. 지금 온도가 일정한 이유가 뭐라 그랬나? 가해준. 뒤에 줄쳐라. 열에너지를 방출하여 온도가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열에너지 방출해서 온도 낮아지는 걸 막아준다고 그랬다, 알겠지?
네. 너희들 가열 곡선에서 온도가 일정한 이유하고 냉각 곡선에서 온도가 일정한 이유는 다릅니다. 예. 그래서 따로 외워둬야 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2번. 자, 열에너지 방출 동그라미. 열에너지 방출하면 운동이 어떻게 되나? 같이 동그라미. 둔해지. 운동 둔해지. 운동이 둔해진다는 소리는 배열이 규칙적이야, 불규칙적이야? 규칙적으로. 같이 동그라미. 자, 규칙적으로 됐다는 소리는 거리가 어떻다는 소리야? 가까워집니다. 같이 동그라미 주세요. 자, 오른쪽에 네모네트하고 1번부터 5번까지 문제 풀어보자. 같이. 지금 숙제가 많기 때문에 선생님 요걸 갖다가